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옥을 고치고 한옥을 새로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김원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여기가 1938년에 지은 한옥입니다. 지금 밟고 계신 이 마당도 돌 같지만 돌이 아니에요. 뭔가요? 이게 지금 보면은 벽돌을 1.4m 간격으로 격자로 놓은 다음에 안에를 원래 시멘트로 채웠었어요. 얘를 파서 네. 물길을 만들어서 저기는 이제 물이 다 모입니다. 이렇게 이 전체에 물이 이 돌 형상 사이로 이렇게 흘러서 네. 절로 물이 다 모여요. 배수로 역할까지 해놓은 거네요. 네, 이게 배수 역할입니다. 원래 한옥은 이면에 있어요, 벽면이. 근데 여기는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안에 공간을 조금은 넓게 느끼게 하려고 그런 이유에서 바깥으로 달아낸 공간입니다. 그럼 마감을 타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보시는 이 타일은 불편하니까 흙 대신에 놓은 것 같아요. 원래부터 붙였고, 이거였나요? 네. 그다음에 저기도 타일 붙어 있고, 실은 이 아래도 원래 타일이 붙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집은 전반적으로 타일이니까 네. 타일을 붙이자. 시대가 다른 거죠. 저기서 의미가 전부 의미가 있어요. 있는 거겠죠? 내가 여기에서 되게 편하게 있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달고 안 달고가 달라요. 근데 이렇게 지금 들어오죠? 여기서 신발 한 번만 벗으면은 바닥까지 들어와요. 보통은 여기가 바닥 높이에요. 낮췄어요. 거군요. 낮췄고 지금 그래서 제 아마 발이 보일 거예요. 아래서부터. 그래서 이 그러네요. 창의 디자인은 통창인데 살이 있어도 아래까지 유리를 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어도 마당에 그 아래까지 다 보이게. 바닥을 낮추니까 땅을 다 팠어요. 돌이 엄청 나왔어요. 담도 그 안에서 나온 돌을 바깥으로 버리지 않고 다 쌓은 거예요. 다 고랫돌이에요. 요거는 저희 회사 마크예요. 집 4개를 이렇게 사방으로 연결해가지고 마치 이제 창호 살처럼. 한옥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네. 이건 풍경. 풍경, 네네. 이건 이제 여기 지킴이에요. 물고기가 눈을 안 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 절에 가도 물 풍경이 있는데 이제 여기 지키라고. 그럼 물고기의 시선도 문 쪽으로 향하고 있는 네. 게 정석이겠네요. 집으로 쓰다가 여기가 아시겠지만 대학로잖아요. 학생들이 정말 많은 동네, 성대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하숙을 했었어요. 11개의 방이 있었어요. 의대생들이니까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잔대요. 그래서 방 하나를 3명이서 쓰기도 했대요. 얘가 왜 있냐면은 여기 신발 넣고 여기가 방 하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레이어가 신발 아래로 비 젖지 말라고 놓은 자리예요. 신발장이네요. 신발장이에요. 네. 실제로 신발을 넣어도 비가 많이 와도 잘 안 젖나요? 졌겠죠. 이제 텐마르는 새로 놨어요. 맨 처음에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할 때는 사진도 찍으시고, 저희 이제 낮에 일하다가 여기 나와서 쉬기도 하고 뭐 누워서 자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지금 여기 있는 식물들은 다 입양해 온 애들이에요. 저희가 공사를 하거든요. 네. 뭐 남천이라든가 뭐 화살나무라든가 저기 이런 것들은 다 버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여기 와서 다시 심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집과 이 집 사이예요. 이게 완전히 실외냐? 그렇지 않아요. 처마에 물바지까지 있어서 평상시에 웬만한 비에는 비가 여기 안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 노천탕 만들었어요. 사실 여기서 제일 많이 했던 거는 한 30cm 뜨거운 물 담아 놓고요. 봄, 가을에 여기서 와인 마시는 발 닿고 저희 친구들끼리 조격하면서요. 조격하면서 와인. 어떤가요? 그냥 와인 너무 마실 좋죠. 여기도 이런 마감들도 보시겠지만 지금 그 바닥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시멘트라고 안쪽만 타일 붙였어요. 동백꽃이 있는 타일을 그대로 남겼어요. 저게 원래 옛날부터 네,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특히 예전에 우리 집을 질 때 제일 중요하게 제일 손을 많이 댄 공간이에요. 지금도 저희도 여길 비워서 쓰고 있습니다. 특이한 게 바닥도 되게 특이한 뭐랄까 타일로 하셨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의도가 있는 걸까요? 그쵸. 밖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재료는 새로 만드는 거는 타일로 하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타일이고요. 그러네요.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특징이 지금도 원래 이 집보다 높아 보이는 거예요. 바닥을 20cm 정도 낮춰서 올린 거예요, 집을. 이거는 초석이에요. 초석. 기초 돌. 저희가 바닥을 낮추니까 드러난 겁니다, 돌이. 원래는 안 보이는 거구나. 안 보였던 거를 드러낸 거죠. 지금의 이 시대에 중요한 거는 먹는 거. 여기서 음식 해서 먹고
즐기고. 왼쪽 오른쪽 다 약간 연핑크 같은 색으로 한 건데 맞죠? 이게 조명 맞아요. 연핑크예요. 의도가 있나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의 공간이잖아요. 네. 평소에 못 해봤던 거, 하고 싶었던 거를 네.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부분들에서 분홍색. 로망, 욕망, 용만 욕망. 이거 욕망이에요. 이 지금 샹들리에 샹들리에도 욕망이에요. 지금은 많이들 쓰는데 이때만 해도 샹들리에 넣는 거에 대해서 우와 이런 걸 했단 말이야? 오 괜찮네? 이런. 이 공간은 원래 이 집에 방이 안방이 있던 자리인데 저희 이제 욕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와. 제가 읽었던 책이나 읽고 싶은 책들 이제 서재처럼 또 쓰고 이 아래는 이제 저희가 수납으로 이용하고. 이쁘네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이런 수납도 되지만 이 벽도 단열 효과가 있어요. 이걸 닫으면은 레이어가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밖에 창이 있네요. 네, 이 창은 여기를 이렇게 이제 이 사이로 열고 그다음에 저 창 아래를 열면은 이렇게 공기가 공기가 흐릅니다. 통하게. 아. 네. 저쪽 벽은 또 되게 여긴 뭐라고 청록색. 예, 청록색 의도가 이게-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무가 이걸 색으로 보면은 약간 주황빛이 나거든요. 네네. 주황빛과 배색이 되는 거를 쓴 거죠. 약간 이 집에 그러면 포인트 월 같은 느낌이네요. 포인트 월이죠. 포인트 색이고 여기에 한 1년 정도 머무셨던 프랑스 IT 기업 회장님하고 부인분, 한국인 분이 여기에 지내시면서 본인 판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여기 있다가 그냥 한지에 인쇄를 해서 붙여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냥 그대로 여기 이 두 가지 흔적인 거죠. 뭐 작품이기도 하지만 여기 살았던 분의 흔적을 그대로 저희가 놓은 겁니다. 이건 저기 광화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노천탕이고 자 와, 이 공간은 느낌이 또 완전 다른데요? 그렇죠. 여기도 구성이 여긴 3칸짜리 이 집의 별채 대청하고 비슷한 기능을 했던 작은 대청. 이 공간은 원래 바닥 높이에요. 이 집에 이 안은 조금 낮은 가구를 썼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 창은 가로로만 살이 있어요. 여기 좀 더 앉으시면은 이 눈높이에서 저 담과 저 앞에 우리 중문과가 이렇게 이 창이 같이 레이어로 읽혀요. 가운데 테이블을 고르는데 없는 거예요. 가구를 설계해가지고 예. 장동현 저희 작가가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가장 큰 감동을 느끼는 공간인데 여기는 되게 인위적으로 딱딱 선들을 맞춰서 놓은 하나의 모듈 3.6cm 가게 이 타일들이 그냥 전체가 다 바닥과 벽을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무의 사이즈들도 이 두께들도 저 타일 사이즈 비슷하게 맞춘 거예요. 아, 4cm로요? 네. 아, 그러네요. 딱 들어가네요. 욕조가 이 땅을 파가지고 넣었고요. 이 의도는 이 바깥에 창문을 열었을 때 이제 나옵니다. 욕조에 앉았을 때 저기에 와인잔을 놓고 아니면 소주잔을 놓고 이 방을 들어오시면 여기는 방으로 썼어요. 그래서 천정을 가운데만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누웠을 때 놓았을 때 너무 조금 복잡하지 않게. 네, 복잡하지 않고 얘는 이제 조금 이렇게 안온하게 안아주게. 바깥에는 옛날 창이 있지만 안에가 추우니까 유리를 안쪽에 댔고요. 이제 잠잘 때는 낮은데도 거의 빛이 안 들어오네요. 그쵸. 약간 한지 안막 커튼 같은 느낌. 네. 그다음에 여기도 방충망이 있습니다. 아. 한옥을 건축하게 된 계기? 어떻게 하다가 한옥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건축을 고등학교 때부터 건축가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건축 공부를 시작해서 지역주의라고 하나요? 뭐 안도 타다오 같은 건축가들 보면은 콘크리트로 집 짓는데 왠지 일본 느낌이 나고 그래서 나도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 한옥을 공부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직접 이거를 짓는 거를 봐야 되겠다 해서 대목리를 궁궐에서 했습니다. 창덕궁, 그다음에 경복궁, 그리고 저기 인사동에 있는 조계사, 그다음에 여러 이제 고급 한옥 주택들 경험을 목수일로 직접 했어요. 만으로 4년. 2001년도부터 2005년 초까지 했습니다. 유명 설계사무소에서 또 7년 정도 근무를 하고 네.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2014년 2월에
와, 이제 딱 10년. 10년 넘었습니다. 그동안 만드신 한옥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네네. 그 짧은 10년이라는 사이에 그렇게 많이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 개인이 막 마스터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다 계획해서 지을 수 있냐? 그렇지 않고요. 한옥이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죠. 기역자 집을 지어주세요 하면 어느 정도의 도면만으로도 그 집이 지어줄 수 있는 인프라가 있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목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올림픽 대로를 놓으면서 김포공항에서부터 오는 길에 막 초가집이 쫙 있는 거예요. 개화산 아래. 우리 못 사는 모습을 보여주네. 바꾸세. 라고 해가지고 전체가 다 1955년도에 지어진 이 한옥은 저 뒤에 가려져 있어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 주인이 태어나셨어요. 좋은 장인을 모셔서 너무 잘 지은 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리셔라 그랬더니 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관리하고 하는데 돈도 들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셔서 저는 이거였어요. 그럼 이 개인 입장에서 남겨야 되는 거는 자기가 태어나서 가족들이 살았던 집이기도 한 거고 미래를 위해서 남겨주고 싶은 어떤 유산이기도 한 거예요. 자, 뒤에 3칸만 쓰세요. 본인은. 그것만 써도 충분해요. 앞에는 한옥 체험업이랑 카페를 하셔서 돈을 벌어서 관리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새 집처럼 2층에 3칸을 두셔서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서울이 개발된 모습들을 이 한옥을 통해서 인식하게 하세요. 라고 해서 지었어요. 지금 완전히 대박이 났어요. 그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긴코 서울이에요. 500년 된 은행나무가 있고요. 한옥을 하는 입장이기도 한데 이 시니어들이 계속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 한옥은 어떻게 유지돼야 되지? 이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이면에는 여기처럼 내가 무릎도 아프고 한데 이걸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 거야? 바닥도 낮추고 마당도 높이고 이러면서 계속 사람들이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희가 집들이 선물을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소장님하고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이게 뭡니까? 이게 한국에서 만든 위스키예요. 실제로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든 이제 위스키입니다. 제가 약간 갖고 있던 선입견이 있었는데 오늘 그게 많이 깨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약간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한옥의 뭐 정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여긴 방이었어요. 왜 여기에 방을 뒀을까요? 집 안에서 그래도 에너지 효율이 제일 높은 실내에 2군데의 면에 있으니까 그게 방이었던 거고 그거를 읽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여기를 예전에 방이 아니고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장소로 바꾼 거고 근데 알고 바꾸는 것과 모르고 바꾸는 거는 달라요. 과거를 인식하고 바꾸는 것과 그냥 새 거를 하는 거는 느낌이 다릅니다. 예전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들이 여기 계속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장소, 그 다음에 변화를 할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게 저는 한옥이라고 생각해요. 공통 지점에서 그게 개인이었든 인문 자연 조건이었든 달라졌기 때문에 다양성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옥이 예전에는 비슷한 모습이었어도 지금 삶의 모습에 따라서 아니면 개인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한옥이 가지고 있는 약간 뭐 특이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한국은 좀 다른 거는 자연에 맞게 짓는 거를 자연에 순응하며 짓는 거를 추구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소리를 할 때 처마선 잡을 때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처마선 어떻게 잡는 거예요? 공식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의뢰 저희 선배님들이나 선생님은 그냥 잡는 거지 뭐 라고 하시는데 지으시면은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해요. 아 저기는 좀 올려 라고 하는데 그 눈 뒤로 뭐가 보이냐면 산이 보여요. 당시 때 그 순간에 산세에 맞게 적당한 곡선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옥이 주변과 어우러지게끔 느껴지는 거예요. 기와의 역할. 이 집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될까요? 비, 눈이죠. 지붕은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은 위에서 떨어져서 아래로 낮은 곳으로 흘러나가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가면은 비가 엄청 순식간에 많이 오기 때문에 빨리 흘려보내야 돼요. 각도를 더 좁게. 각도를 더 좁고 높게. 그러면 이 기와 한 장은 왜 저렇게 생긴 거야? 인 거잖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그 수화물 비행기 갈 때 수화물의 기본 무게가 23kg거든요.
23kg의 이유는 그거를 옮기는 사람들이 적정한 무게예요. 그 정도까지는 옮기기가 쉬워요. 근데 그 이상은 힘들어요. 기와도 기와를 만드는 것과 기와를 놓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무게를 등짐을 짓고 옮긴다고요. 한 장 한 장 놓는 거예요. 그럼 기와는 물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사람의 손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느끼시기에 이 한옥에 대한 인식이나 뭐 트렌드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있어요. 일단 젊은 분들이 많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저보다 어린 분들이 이제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를 한다거나 카페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내 집과 내 일부 복합적인 상업 공간을 같이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럼 젊은 분들의 니즈나 성향, 니즈. 이유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한옥의 오래된 이 느낌은 좋은데요. 뼈대 말고 나머지는 좀 현대식으로 하고 싶어요. 이런 니드들이 되게 많아요.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전통과 현대적인 걸 믹스할 수 있는 설계사무소나 믹스해주는 곳들이 많이 없는 것인지. 한옥을 설계하는 업체들도 별로 없었는데 전통을 고수할 수 있었던 거는 시장이라기보다는 문화재를 계속 유지 보수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업체들이 꽤 있죠. 네. 이렇게 룰이 어느 정도 질서가 있는 일들, 보존이나 유지를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되는데 이 새로운 니드라는 거는 새로운 공법이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이기도 하고 이 오래된 것과 이거를 만나게 하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는 두 가지를 다 해요. 두 가지를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도 다양성이 있어요. 이런 프로젝트들도 하고 중세 양식의 건물들을 다시 짓기도 해요. 고려시대 양식을 한번 해볼까요? 설득을 해가지고 지어요. 레퍼런스 같은 게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아이디어, 발상들은 어디서 영감을 보통 받으시나요? 저희는 한옥을 설계할 때 지금 살고 계신 집을 꼭 가봐요. 똑같은 아파트라도 이 사람이 좋아하는 가구, 그 다음에 배치, 주로 쓰는 공간들이 달라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사실 아파트도 우리가 무슨 서양의 건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960년 아니면은 그 이전에 뭐 충정로에 있는 아파트들은 당시 때의 시대의 생활사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60년대에 장독대 있는 한옥이든 그런 집에 살았던 분들이 아파트 간다고 해서 그 장독대를 버리고 갈까요? 그렇지 않죠. 홍제동의 뭐 유진 아파트 이런 데도 다 바닥을 높여서 난방을 할 수 있었고 장독대도 있고 했어요. 그런 공간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 아파트가 계속 지금까지 발전해 온 거예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에 한 5, 60평 정도의 평면은 그냥 한옥이에요. 현관에 들어와서 거실인 거고요, 마당이. 마당에서 방으로 다 들어가요. 그 방식이에요. 이거는 달라요. 그 유럽의 방식이랑. 한옥을 뭔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지금 짓진 못하지만 그래도 한옥을 내가 지어봐야 되겠다, 나중에 한옥 이사 가야겠다, 그런 품고 있는 약간 시청자들에게 조언 같은 걸 해보신다면? 한옥을 품고 있는 분의 절반은 아마 아파트에 사실 거예요. 저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애착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 이제 거실이라고 하죠. 거기만 한옥을 넣은 집이 있어요. 물론 저 기와지붕이 있고 마당이 있고 이런 것들을 살고 싶어 하시지만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일부라도 한옥처럼 일부를 바꾸시는 노력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간혹 요즘에 게스트하우스들도 많고 한옥들을 그래도 덜어는 짓고 있으니까 경험하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한옥을 짓고 싶다. 너무 큰 한옥보다는 작은 한옥 내지는 아니면 그 한옥을 구입을 하더라도 일부 공간은 내 공간으로 쓰고 일부는 그 한옥을 유지하거나 도시 시설로 좀 내놓는 거죠. 상점이라든가 그렇게 쓰시기를 저는. 그리고 무조건 뭐 비싸게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3명 사는 거는 20평이 안 돼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평 정도의 방 2개에다가 거실, 화장실, 뭐 욕실 나온다고요. 20평 규모의 한옥을 지금 2024년에 짓는다고 한다면 최소 얼마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걸까요? 그래도 20평 지시려면 4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4억 정도. 네, 최소. 예전에는 이 우리가 한옥이라고 하는 뼈대 지붕 올리고 뭐 바닥에 흙 놓고 이런 것들이 한 70%는 차지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뼈대 기본적인 건축을 하는 데에 한 절반.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라고 부르죠. 내부를 구성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들에 따르는 전기, 설비
마감 이런 것들을 붙이는 게 절반 정도. 소장님에게 한옥이란? 인생의 시작 지점이죠. 평생 해왔거든요. 24년을. 아, 내가 죽는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게 하는 나의 도구, 나의 생각의 연장인 거예요. 과거를 인식할 수 있게끔 계속 하는 거죠.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앞의 인생도 아, 나도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저의 너무 소중한 장소죠.